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정작 더 마음이 급해진 건 전쟁 당사자가 아닌 걸프 국가들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은 박현두 교수님과 함께 주변국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저 멀리 떨어져 보이는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 걸프 국가들 각각 계산기 두들기느라 바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작 이스라엘이 공격받은 미사일 수보다 아랍에미리트가 공격받은 드론과 미사일 수가 훨씬 더 많다. 참 우픈 현실인데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사우디나 UAE나 이 아랍 국가들 혹은 걸프 국가들이 적각꿀이 흐르는 굉장히 부자 나라들로 인식되고 사람들이 이제 휴양지로 가고 뭐 투자처로 가고 심지어 인공지능의 어떤 허브 기반 이런 걸로 막 묘사가 됐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여기 중동이었지?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네, 주변 국가들은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네, 전반적으로. 사실은 뭐 79년인 이란이 혁명이 난 이래로 아랍 국가들은 긴장 상태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자국의 체제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이슬람이라는 선명성을 앞세워서 주변 국가들의 압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혁명을 수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면 이슬람 혁명 수출하는 게 그렇게 걱정되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시아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전지대에는 약 15%의 시아파 인구가 살거든요. 네. 지금은 인구가 줄었지만 쿠웨이트는 당시에 60%가 시아파고요. 60%요? 네. 네. 바레인은 지금 현재 80%예요. 압도적이군요. 압도적입니다. 근데 네. 전부 다들 순니 왕정이잖아요. 순니 왕정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시아파들을 잘 대했으면 되잖아요. 잘 대해주지 못했죠. 탄압했나요? 약간 2등 시민 취급? 약간 차별. 예. 그런데 그래도 뭐 시아파들이 그냥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란 혁명 보고 얼마나 희망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란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혁명을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살만 국왕,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이 얘기했듯이 1979년 이전에 중동은 이러지 않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란이 모든 거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해집어 놓고 있어?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여기에 대항하느라고 그동안 힘을 쏟아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괜찮아지면서 그냥 대면하게 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전쟁이 나면서 압도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랍에미리트가 많이 맞은 거는 아랍에미리트하고는 일단 제가 항상 장난말로 그러는데요. 이란한테 하느님이 야 회초리를 쥐고 너 제일 때리고 싶은 애 한 대만 때려봐.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를 때릴 거예요. 그래요? 예. 왜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얄미워요. 얄밉다. 예, 첫 번째 섬 가지고 싸움이 있어요. 호르무즈 앞에 나는 게 아부무사, 소툰부, 대툰부. 요 섬이 원래 71년 11월 30일이죠. 12월 1일인가? 그때 영국이 철수하거든요. 네. 12월 1일이 철수하는데 철수하기 전에 이란이 여기를 장악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땅인데 뺏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뭐 중국이나 어느 나라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영유권 그 문구를 집어넣어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시료 지배를 이란이 하고 있습니다. 건가요? 네. 열받잖아요. 네네. 이란은 첫 번째.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친하잖아요. 음. 그리고 미군 기지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맞은 이유는 꼴배기 시는데 플러스 미군 기지가 그만큼 미군 시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가 제일 많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발끈하잖아요. 얼마나 발끈하냐면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푸는데 선단을 만들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때 그런 루머도 돌았어요. 이 기회에 저 섬을 아랍에미리트가 정복하면 어떠냐라는 제안들도 꽤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제안들이 솔솔솔솔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참에 우리가 다시 찾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그 얘기한 것보다는 네네. 아랍에미리트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이렇게 추동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중국에 갔죠. 왕세자가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이란과 단교를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UAE가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중국이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예,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지금 사실 관계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뭐 걸프 국가들 특히 뭐 순위파들 뭐 다른 국가들하고 뭐 이래저래 다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약간 정도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또 일본하고 사이 안 좋은 맥락이 다르고 중국하고 사이 안 좋은 맥락이 다 네, 다르듯이 네. 딱 한두 가지만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UAE만 본다면 2020년에 그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가장 큰 혹은 유일한 외교적 성과라고 하는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졌고 그때 이스라엘과 UAE가 손잡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는 이란 입장도 그렇고 다른 아랍 국가들도 그렇고 참 미묘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 협정의 가장 최종 그 목적지는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만 들어오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것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게 2023년 9월이에요. 그때 유엔 총회에서도 네네.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아. 네타냐후가 막 얘기했고 네. 거기에 또 화답하듯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는 매일같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세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나왔었을 때 하메네이 당시 이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는 말에 내기를 걸지 마라 그랬습니다. 와, 진짜 경마에 서로- 비유해서 저 말이 분명히 그 1등 못할 건데 왜 거기다가 돈을 거냐 이거죠. 예,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마스가 하마스 공격이 나서 다들 이란이 그 아브라함 협정이 확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마스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 예, 이란은 상관없었습니다. 네네네. 그거하고는 그런 오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냐면 사실은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2023년에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한 거는 네. 그 뒤를 돌아보면은 그 문제가 나요. 왜 그런 외교 관계를 단절됐느냐? 7년 동안 2016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시아파 지도자인 니무르가 네.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네. 40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신변의 안전을 느껴본 적이 없다. 시아파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가 왕을 뽑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없다면 우리 시아가 독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2016년 1월 2일에 처형해 버립니다. 처형을. 예, 처형하면 근데 이게 어디서 파장이 나냐면 이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란에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강경 종교인들이 네.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과 대사관을 그냥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게 2016년. 2016년.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네요. 예, 양쪽 그래서 다.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다시 한 겁니다. 중국을 가운데 두고 어쨌든 악수를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기전이 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거 이해하면 이게 양국의 문제가 뭔지 금방 답 나오잖아요. 네네. 예, 종파적인 갈등도 있고 이쪽에 또 그 이란의 당시의 대통령이랑이 그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죠. 못 막은 거예요. 네, 강경한 강경. 사람들을.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협력을 할 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너나 나나 서로 좋아하지 않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풀면 싸울 필요가 있겠느니 우리 이렇게 서로 경제하기도 힘든데 그냥 좀 잘 지내보자 하고 대사관만 연 거예요. 네. 예, 그게 뭐 완전하게 뭐 둘이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이제 네, 그렇게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사우디와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좋은 관계가 있는 아랍 국가들은 까타르예요. 까타르 하나. 예, 까타르는 이란한테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유전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그 까타르가 뽑는 가스가 까타르 쪽에서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 봐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로 가스전을 때렸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 진짜. 예, 네. 너무 크게 때렸어요. 까타르도 충격이 커요. 예, 그런 이제 까타르하고 친하고 그다음에 쿠웨이트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예, 쿠웨이트는 굉장히 낮은 조용하게 외교를 하는 나라라서 거기도 미군 기지가 있는데. 미군 기지가 있고 네. 조용합니다. 육군, 예, 네. 조용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랍 국가들과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이제 미군들이 있고 미군들이 있는 거는 아랍 국가들은 사실은 가상의 적은 다 이란이거든요. 이란을 막아달라고 있는 건데 이번에 미군 기지가 이란 하나도 못 막은 거죠. 그럼 약간 제가 진짜 좀 초보적인 정말 무식한 네. 질문을 거의 1대1 답변식으로 아닙니다. 좀 네. 해주시겠어요? 일단 걸프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일단 까타르랑은 뭐
그중에 제일 나아요, 오페스전 관계가. 등등 아, 괜찮다. 오만이 제일 좋고. 아, 오만 직전까지 핵 협상을 네, 네. 오만은 가장 좋은 이란의 이웃이죠. 네. 이란과 오만은 사이가 좋다. 네. 까타르도 경제적인 이유 등등해서 좋다. 네. 쿠웨이트랑은 대면대면하다. 대면대면하다. 쿠웨이트가 조심조심한다. 그리고. 조심조심한다. 네. 이라크랑은 이라크랑은 아주 뭐 이라크는 그 안에 이란의 또 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란의 밥이 됐다. 네. 그렇고 사우디는 아까 그 상황이고 UAE는 제일 얄미운 UAE는 내가 진짜 한번 손 빠지고 싶은 애는 얘다. 이란 입장에서는 네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지금 빠뜨린 국가 있습니까 제가? 아파트인가 없죠. 거의 그 다 동네는 했죠. 없습니다. 뭐 예멘은 뭐 예멘 반군이 네, 예멘이야 뭐. 네. 오만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들은 순니 왕정인데 오만은 약간 색채가 달라요. 오만은 시아도 아니고 순니도 아니고 이바디라는 파가 있어요. 네. 예, 이바디 파라서 네. 또 순니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그래서 관계가 나쁘지 않은 뭐 아니 꼭 그런 약간 것도 있지만 오만이 굉장히 외교 관계가 좀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하고 나라죠. 그래서 지금 요즘 오만도 UAE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만도 UAE가 너무 튀거든. 튀니까. 너무 튀고 잠깐만 지역 문제를 좀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걸프 국가들 입장에선 다 뭐 속내는 따로 있지만 아랍에미리트가 너무 튀게 아브라함 협정도 가서 이스라엘과 손잡고 너무 친밀적으로 간다라는 약간의 불만들이 조금 공감대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혼자 좀 독자적으로 다른 아랍 국가들과 협력하지 않고 혼자 좀 튀는 게 좀 있었어요. 예멘 문제도 있었죠. 예멘에서도 사우디하고 가까워에 있는 그 세력을 지원하면서 마치 독립시킬처럼 해가지고 사우디가 뚜껑이 열렸고요. 또 그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쪽하고 너무 잘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천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그러면 어쨌든 최악이네요. 그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이스라엘이 지금 요즘 그 작년 6월 이란 전쟁 이후로 이란이 일단 종이호랑이라는 게 좀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서는 이란보다는 지금 중동이 아랍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중동 지역에서 문제하는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스라엘과 아삼육이 돼가지고 어느 얘기까지 나면 UAE는 이스라엘의 프락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UAE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도 그렇게 손잡고 아니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거 뭐 사우디도 뭐 친미국가 얘기 들었으니까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거는 뭘까요? 아랍에미리트는요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내면서 네.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허브 국가가 되는 거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었잖아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좋은 뭐 정보 같은 거 많이 얻을 수는 있겠지만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부드러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게 90년대 이스라엘이라면 괜찮은데 네네. 지금 이 90년대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고 얘기하면서 이사크 라빈을 그리워하고 시몬 페레스를 그리워하잖아요. 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러진 않았습니다. 뭐 합리적인 지도자가 있었다. 이랬죠.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 조금 소위 말하는 합리적이고 온건파의 총리가 지배하던 이스라엘과 뭔가를 한다면 그래도 국제적으로 어떤 정당화가 될 텐데 지금 네타냐후와 손잡는 꼴이 돼가지고 조금 더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닌가 그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네, 그렇죠. 네타냐후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사우디와는 2023년에 뭐 그렇게 뭐 대사관도 열고 했지만 약간 여전히 대면대면한 상황이었고 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우디가 이란 더 완전히 그 붕괴될 때까지 쳐라 뭐 이런 보도 나왔다고 뉴욕타임즈가 주장했어요. 그게 아마 그게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워싱턴 포스트였나요? 예, 미국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3월 초 중순 한 번씩 미국의 나왔습니다. 유력한 언론에서 나왔는데 거기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막은 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했고 이란 편에 들어서서 뭐는 하려고 그랬고 그런데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전쟁을 할 때
부추긴 나라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최근에 휴전협정도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휴전협정도 트럼프는 완전하게 종전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계속 전쟁하라고 하는 것도 사우디라는 그런 얘기도 또 있었어요. 네. 그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 사우디 쪽에서는 사우디가 그럴 리가 있냐 이거죠. 왜냐면 중동 정세를 예, 사우디가 예, 네. 프린스 저기 빈살만 투르키 파이살이라고 네. 아주 뛰어난 왕자가 있거든요. 네. 정부 쪽에서 오랫동안 했던 분. 아, 네. 예, 연로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분이 그랬거든요. 중동에서 지금 문제하는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런 나라가 그렇군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뭐 이란을 그렇게 못 살게 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우디 그 부분은 너무는 상반된 보도가 있어서 그러네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네. 좀 여지를 남겨두고 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쨌든 이번에 사우디도 뭐 에너지 시설이나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란은 공격받는 만큼 소위 비례적으로 같이 이제 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우디도 이번에 골치가 아팠고 얼마도 이란이 밉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우리 기지들 뭐 에너지 시설들 공격받는 거 보니까 미국하고 무조건 친해진다고 해서 이게 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작년인가는 또 파키스탄하고 그 협정까지 맺었지 않습니까? 사우디와 파키스탄이. 어쨌든 뭔가 이 안보 차원에서도 다변화를 꾀하는 게 사우디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사우디는 원래 어떤 사우디하고 스탠스? 파키스탄은 원래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원래. 네. 그런데 그때 사우디하고 파키스탄이 관계가 맺을 때가 묘하게도 이스라엘이 이 카타르를 공격할 때예요. 공격한 직후였습니다. 그 파키스탄과 사우디가 협정 맺은 그건 작년 9월인가 그랬던 것 예. 같은데 맞죠? 네. 예.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했습니다. 그 대사관 인근인가 어디 공격했을 네, 때예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 카타르가 원인이 화가 났었을 때인데 예, 물론 그 이야기는 더 그전부터 있었겠지만 그게 딱 시점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비책으로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카타르는 파키스탄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구나. 예, 굉장히 좋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하고도 굉장히 긴 국경선을 갖고 있는 나라고 네네. 싫어해서는 안 되는 나라면 이웃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는 같이 살아야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보통 이웃끼리 더 싸우잖아요. 예, 더 싸우는데 이렇게 끝까지 싸우지는 않아요. 이 파키스탄하고 이란은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파키스탄 총리였던 이므란 칸 때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므란 칸 때는 그 이란과 죽이 잘 맞았는데 그랬어요. 이므란 칸이 쫓겨난 다음에 들어선 건 좀 더 친미적인 장군들이 들어서고 그래서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은 이제 미국과 굉장히 친하죠. 이므란 칸 때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므란 칸을 제거한 게 미국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데도 이 남부까지 가는 홍해 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작동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되고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란이 쉽게 말하면 압박에 물리면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두 개 있다라는 얘기죠. 후티 반군의 그래서 홍해 쪽 막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양부 시설을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부항이라는. 예,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은 뭐 30% 이상이. 완전 박살나는 거죠. 예. 지금 호르무즈 하나 막혀도 이렇게 허덕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도 전후에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일단 두 가지에 굉장히 몰두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자주국방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미군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미군 기지 문제, 그다음에 미군 무기가 필요한가? 이 문제들이 같이 연관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군 기지가 너무 많이 파괴돼가지고 다시 사용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뭐 일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기지를 아예 이스라엘 쪽으로 다 옮기는 게 어땠냐? 예, 그런 얘기까지 이스라엘 쪽으로 다 옮기는 게 어땠냐?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확인된 보도는 아닙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중동 지역에서 미군의 위치가 약간 흔들흔들 거린다는 얘기예요. 아랍에미리트에는 공군이 있고 또 바레인에는 해군, 그리고 쿠웨이트는 육군 기지가 있고 사우디에도 당연히 공군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다 막 한 대씩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거야? 그렇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 걸프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상군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상군이 없고 네, 그다음에 네. 공군력은 좋아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맞으면 때리면 되잖아. 때리면 되죠. 때리면 충분히 때릴 수 있습니다. 네. 공군력 좋아요. 네. 아랍에미리트 공군력 좋죠. 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해군도 괜찮아요. 네. 프랑스 해군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음. 사우디아라비아 공군력 좋습니다. 네. 다들 괜찮아요. 비행기 같은 거는. 가서 이란 때리면 돼요. 왜 못 때리느냐? 이 사람들도 다 생각 있는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란이 맞고 그냥 쓰러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란이 반격할 거 아닙니까? 반격해서 잃을 게 더 많은 거예요. 원래 가난한 애하고 부자하고 싸우면 부자애가 잃을 게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란이 그럼 뭘 때릴 수 있느냐? 제가 만약에 반격을 한다면 제가 이란의 사령관이어가지고 반격을 한다면 어디를 할 것 같습니까? 군사 아니면 에너지 시설 아닐까요? 예, 에너지 시설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게 있죠. 네. 에너지 시설하면 예를 들면 생산 시설을 하면은 뭐 전 세계 유가가 떨릴 거니까. 네. 예, 근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요걸 너무 바가지로 쳐먹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담수화 시설 담수화 말씀하시는 시설. 거예요? 예. 그거는 왜- 아예 그 왜 그러냐면요. 이란은 담수화에 의존하는 시설이 담수화라는 게 뭐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염분을 제거해서 식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거잖아요. 이란은 3%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담수화 의존율이 3%예요. 3%. 그렇구나. 물이 많아요. 네네. 산이나 이런 데서. 사우디는 70%인가 80% 의존하고 사우디 70%요. 70%. 쿠웨이트 90%예요. 아랍에미리트 90%예요. 진짜 먹고 사는 일이네요. 카타르 100%입니다. 뭐 굳이 뭐 석유 시설 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방 때리면 물 중단되죠. 지금 조만간 이제 이 동네 더워지는 시기가 와요. 어떻게 해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 어떤 미국인 교수님이 그 게임 이론 설명하는 교수님인데 야, 다 필요 없고 담수화 시설 이란이 공격하면 끝이야. 사우디 수도 같은 경우는 2주밖에 못 버틸 거 이런 네.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 하시는 예, 거 같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란의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아가지고 30개 마을에 물이 끊겼잖아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맞고 이란은 공격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은 짓들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란이 잃을 것보다는 주변 국가들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자제를 하기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코드를 못 읽은 거죠.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그럼 UAE, 사우디 관계는 알아봤고 이번에 참 흥미로운 게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이 요즘 국제법을 더 강조하고 계시고요.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미 전쟁 전부터 그렇지만 미국 대신 다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과 악수를 하고 있더군요. 정글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시진핑 혹은 중국 외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야 미국이야 중국이야 헷갈린. 그러니까 주어를 보면은 이게 미국에서 했어 봤더니 중국이 주어야. 뭐 이런 상황이 우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나라도 얼마나 억압적인 사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국은 이번에 굉장히 로키로 가는 듯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또 관계는 또 긴밀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역할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당에서 한 정당이 하도 개판을 치면 다른 정당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인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미국이 하도 개판을 치니까 중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인기가 올라가는 진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외교의 소프트 파워라는 게 없는 나라잖아요. 사실 우리가 저는 중국 외교 장관 얘기할 때마다 왕이가 생각나는데 짜증이 나요. 예전에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네. 그런 말 했잖아요. 맞아, 얼마나 고압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랬던 중국이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기본만 해도 지금 중국은 점수가 막 파박 올라가는 상태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은 정말 쓸데없는 전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전략 무기를 다 깔아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중국이 다 봤잖아요. 왜냐하면 이란은 지난 1차 전쟁 이래로 미국의 GPS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중국 위성을 씁니다. 중국 위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가져다 주면서 미군의 위치나 미군의 그걸 다 노출한 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이 양쪽에 다 도와주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예. 지금. 그래서 1차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의 오차 범위가 500에서 1000m였거든요. 1차 전쟁은 작년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 6월 말씀하세요? 13일부터 24일까지. 이때 이란이 쏜 미사일은 미국 GPS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500에서 1000m였거든요. 이번에는 너무 정확하게 고치는 거예요. 정확한 위성 정보를 받는 데다가 또 좌표를 잘 찍어주는 러시아까지. 그러니까
이걸 뭐 요즘 속된 말로 중국은 팝콘 각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어유 미국 저렇게 갔다 오는데 아유 이럴 때 어떡하지? 오 저렇게 갔어? 내가 못한 수네. 네네네.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지금 축적하고 예. 있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미국과 연관된 안보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쓸데없는 전쟁을 해가지고 너희 우리까지 힘들게 만드냐 이거죠. 중국만 이롭게 하고. 예.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생각이 있는 나라인가? 미국, 없죠. 중국과 경쟁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자기 패를 다 보이고. 빨가를 다 벗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항공모함 좋다고 그러지만 항공모함 제대로 작동도 못했잖아요. 네네. 뭐 이란이 때렸다고 그러니까 안 때렸다고 안 맞았다고 그랬는데 결국엔 트럼프가 이란이 17군데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항모가 도망갔다고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풀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와 그것도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상황이 미국의 총체적 난국이에요. 실질적으로요, 미국의 해군이 2024년에 뭘 했냐면, 미국 해군이 2026년까지 정보 능력을 증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러시아도 중국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이 보기는 좋지만 작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에서 결국에는 너무 처참한 게 뭐냐면 미군 군함이 단 한 척도 호르무즈 해안 쪽으로 못 들어왔잖아요. 안쪽으로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네네네. 완전히 밀린 거예요. 완전히 밀어내기 작전에 패배한 거고요. 중국은 대만 라인에서 미국을 그렇게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고 이제 군사 전문가시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도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미군이면 어디 가서 뭘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그러니까 트럼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참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미군은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총체적인 난국인 게 군사 전문가들, 군인들, 장군들에게 맡겨놓고 했어야 되는 건데 헤그세스라는 네, 말도 안 되는, 야,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한번 잘못 들어오면 그 지휘부가 한번 잘못되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누르러봤던 미군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스스로 옷 벗고 나온 장군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군 다 망가지고 있다고. 그 자해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예. 쓰죠. 네. 그 결국에는 미국만 망가지겠습니까? 그 미국과 같이 가고 있는 동맹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치명적이죠. 중동 국가들이나 예전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빠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하고 이집트. 네. 뭔가 중재해. 우리가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가지고 다 얘기했어. 이런 나라 중에 하나가 항상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는 참 위치도 그렇고 이게 중동 국가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이 중동 국가들과 어떤 관계예요? 사실은 튀르키예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이야, 저거 다 내 땅이었는데. 오스만 제국. 이라크? 이야, 저거 우리 주였는데. 시리아? 너 니네 나라에 있었어? 이야, 그건 우리 땅이야, 임마. 나라도 없었어. 이스라엘? 이야, 저 팔레스타인 우리가 1917년까지 지배했던 곳이야. 그러네요. 17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아랍 세계 국가들은 튀르키예 밑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튀르키예가 1차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다 뺏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1923년에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되면서 세속주의를 오면서 유럽으로 가려는데 유럽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은 지친 거예요. 네. 우리 안 들어가. 상처받았어요. 예,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영광은 되살리겠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영광 되살렸다면서 중앙아시아까지 다 튀르키예 국가들까지 연결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중동 지역 국가들 로 지금 힘을 뻗치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리아에서 성공한 겁니다. 네, 저번에 이제 그 아사드가 도망가고 정권이 바뀌었죠. 시리아 내 땅이 된 거죠. 네, 네. 1차 전쟁, 이란 이스라엘 1차 전쟁 작년 6월 전쟁 이후에 중동 질서가 일장 개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네. 이란이 만들어 놓은 공백을 누가 메꾸느냐인데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셋이 경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란이 만들어둔 공백을 이란이 놓치고 간 공백 있잖아요. 공백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란이 힘이 빠지니까 그 네. 공백을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와 아랍 국가들이 경쟁하면서 메꾸려 갈 것이다. 근데 사실 아랍 국가들은 그런 힘이 잘 못 돼요. 네. 국방력으로. 유일하게 튀르키예가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튀르키예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새로운 이란. 또 관계 그렇게 됩니까? 네. 튀르키예도 국방력이 만만치 않은데. 예, 네.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을 좋아할 리가 없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제일 처음에 빌랄 에르도안이라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의 아들이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
알악사 모스크에서 우리 예배를 한다. 뭐 그런 말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도 소름 쫙쫙쫙 끼치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번에 맞아. 튀르키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번에 튀르키예와 이집트에서 각각 성명을 발표한 것 같은데 그 레바논에 대한 학살을 멈춰라. 그것도 튀르키예가 그렇죠. 들어갔죠. 튀르키예도 그렇게 네네. 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히틀러라고 불렀고요. 예. 와 관계가 진짜. 예. 그리고 네. 만약에 그 파키스탄에서 협정이 잘 안 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튀르키예가. 튀르키예는 지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워딩만 들어도 이 중동은 그냥 내 네. 구역이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맥락상. 그래서 이 새로운 강자들이고요. 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안정되게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힘이 좀 부족해요. 근데 사실은 이집트하고 튀르키예 원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아, 둘은 사이가 또 안 좋았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튀르키예는 무슬림 형제단 지지 국가고요. 네. 이집트는 무슬림 형제당이라면은 그냥 치를 떠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때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이집트에서 도망간 무슬림 형제단이 튀르키예에 갔었고 튀르키예가 이들을 위해서 방송국도 화가해주면서 이집트를 욕하는 걸 다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양국이 사이가 안 좋다가 요즘은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또 유독 아랍 국가 중에서 누가 친하냐면 카타르.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힘을 합쳐가지고 까따로 꼴보기 싫어가지고 치러 갔잖아요. 왕실 없애려고. 그때 튀르키예가 도와줘서 왕실을 보존한 거예요. 지금도 까타르 왕실은 튀르키예 군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이 부분은 전혀. 네네.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와, 이렇게까지요? 네네. 다음에는 우리 그 튀르키예 특집편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관계가 굉장히 묘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슬람 이쪽 중동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네. 우리 신문에서 쓰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순니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쓰죠. 그런 말 좀 제발 쓰지 말라고. 순니의 종주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군요. 오일 달러가 있어가지고 돈이 많아서 1979년 이래로 이란 혁명을 막기 위해서 페트로 달러로 사우디식 이슬람을 퍼뜨리는 데는 일조를 했지만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순니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는 오스만 튀르키예요. 제국을 이끌었던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참 허드슨나는 그런 표현이겠군요. 한국 기자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네네. 네. 사실은 이런 엄청난 그 전쟁이 터지고 나면 항상 그 이후의 질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야지만 그 질서를 또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대책도 세울 테고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국익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쟁 이후에 상황이 좋아질 거라기보다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랍과 이란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란이 너무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 입장은 야, 우린 니네 때린 게 아니라 미군 기지 때린 거야. 미군과 관련된 시설 때린 거야. 우리가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미군 기지에서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대응한 거야. 대응한 게 그러지만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 주권을 침해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재건을 할 것이냐. 이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란이 또 요즘은 뭐라 그러니까 피해 보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보상금 내놔라. 이게 먼저 선수 치는 겁니다. 니네들이 그러면 이 아랍 국가에서도 니네 피해 보상해 그럼 그럼 쌤 맞아? 이러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전과는 관련이 굉장히 노련하거든요. 아랍 국가들이. 네. 그래서 상당히 참을성이 뛰어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을 하되 시간은 걸릴 거지만 완전히 어그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전쟁 와중에서도 꾹꾹 네. 참았던 것처럼 예. 그렇게 어떻게 관계를 좀 모색해 나갈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영내 그 안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보 문제는 거의 뭐. 네.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지금 아랍 국가들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란은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사실 이웃이라는 게 네. 우리는 이사 가면 되지만 이게 국가는 이거 이사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예, 네. 그래서 이란이 이제 앞으로 현명하게 해야죠. 안 그러면 이란은 정말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랍 국가들 힘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 지금 엄청나게 파괴됐기 때문에 예전 수준을 복귀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릴 거란 얘기가 있고 네. 그건 뭐 당연한 디폴트 얘기고 전 그 두바이가 유령 도시 됐다라고 이제 사진들을 쭉 보는데 그렇게 뭐 사이 안 좋지만 저도 두바이를 어떻게 우연찮게 2번이나 갔었거든요. 23년, 네. 24년. 제가 그냥 음료수 마시면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엄청나게 화려한 거리가 그냥 순식간에 저렇게 돼버리니까 와 이게 옆 나라의 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네, 맞습니다. 네,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아랍에미리트가 사이가 안 좋아도 쟤네랑 척이 지는 순간 우리가 다시 유령 도시가 돼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잖아요, 네, 다들. 그래서 신뢰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어떻게 네타냐후가 제거되지 않는 한 계속 저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겠죠. 예. 음. 네타냐후 정권을 바뀌기 전에는. 근데 바뀔 수 있을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제일 심각한 얘기인데요. 네, 그냥 네. 가장 좋은 거는요. 이 네타냐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전을 짤 수밖에 없어요. 주변 국가들은.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사태가 이 걸프 국가들에는 또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또 이후에 중동 질서가 어디로 갈지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박현우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